여러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도 경고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나드는 그 장소 하나가 남은 인생의 건강과 행복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한돈이 사라지는 이유도, 몸이 점점 지치는 이유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도 끝내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가운데 87%가 이유도 모른 채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호소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의욕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삶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늘 가는 곳이 그 사람의 마음과 건강, 인생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해서 편해서 아무 의심 없이 드나들던 그 장소. 하지만 그 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금씩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격 문제도 의지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도 끊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가고 있는 그곳이 떠오르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끝까지 눈치채지 못한 채 건강과 인생을 잃어버리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7가지 장소에 더해 3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가지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까지 삶이 막혀 있었는지 그 이유를 처음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잠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건강이란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환경에 놓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7배 높고 당뇨 발병 위험이 1.9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환경이 곧 건강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이 매일 가는 그 장소,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매일 하는 그 대화가 여러분의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 연구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암 발생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10가지 장소를 하나씩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씩 바꿔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남은 인생의 흐름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것을 저는 이 채널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멀리 해야 할 장소, 바로 불평과 한숨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주 익숙한 자리입니다. 직장에서의 대화, 이웃과의 만남, 가까운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 처음에는 그저 듣고만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삶이 힘들다는 이야기, 사람에 대한 서운함, 세상에 대한 원망,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줍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자리에서 나온 뒤에 이상하게 몸이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스트레스 연구센터가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불평이 가득한 환경에 40분 이상 노출되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4%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주변의 말에 물들어갑니다. 특히 불평과 원망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들어와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처럼 자리 잡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회가 와도 움직이지 않고 가능성이 있어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수님 66세이신데요. 처음에 상담을 오셨을 때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의욕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 갑상선도 정상이었습니다. 생활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매일 오후 2시간씩 같은 동네 지인 3분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 자리의 대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주변 사람 흉보기, 세상 비판, 생활 불만이었습니다. 그 모임의 빈도를 줄이고 대신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한 달 뒤 서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들었어요. 이것이 환경의 힘입니다. 이해되시죠? 불평의 공기 속에 오래 있으면 몸도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긍정적인 환경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면역 기능이 1.8배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건사하느라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데 익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자리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려면 지금 머무는 자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뭔가 시작할 힘이 없다면 지금 돌아봐야 할 것은 환경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자주 머무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의 말과 공기가 이미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는 불평과 한숨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듯 다른,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빠르게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장소, 돈의 감각이 조용히 풀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밝은 분위기, 편안한 사람들, 웃음이 이어지는 자리,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써도 문제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지갑을 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출한 것은 생각나는데 정작 뭘 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날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서울아산병원 노인건강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재정적 불안감은 60대 이상 어르신에게 있어서 고혈압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돈 걱정이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이것이 결국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사람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는 미래보다 지금의 기분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도 그 순간에는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월말에 남는 것이 없고 그 불안감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즐거움을 위해 간 자리가 결국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돈은 단순히 쓰고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돈도 함께 흘러가고 결국 삶 전체가 느슨해집니다. 삶이 안정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항상 불안한 분들은 즐거운 곳에서 마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압니다. 그러나 이제 손주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노후에 자식 손 빌리지 않으려면 돈의 감각이 풀리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돈이 남지 않는다고 느껴지신다면 수입을 먼저 의심하기보다 어디에서 돈을 쓰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씩 가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돈의 감각이 풀리는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 몸과 뇌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돌아봐야 할 장소, 시간을 빼앗는 곳입니다. 이곳은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익숙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게 되는 자리, 길게 이어지는 대화,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 처음에는 잠깐 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이것이 단순히 시간 낭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뇌신경과학연구팀이 밝혀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 자극 없이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생활이 반복되면 뇌의 전두엽 활성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계획 능력, 의욕과 직결되는 부위입니다. 전두엽이 약해지면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연구팀도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무목적적인 여가 시간이 지속되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이 3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잃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미래를 잃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이 뒤로 밀리고 생각해야 할 일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중에 하지라는 말이 습관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잠깐 하나 더요. 시간의 질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쓴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어떤 자극도 생각도 움직임도 없는 수동적인 상태라면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와 몸은 자극이 없으면 빠르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부산 출신 박성민님 68세이신데요. 은퇴 후에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텔레비전을 3, 4시간씩 보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오히려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말이 느려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셨는데 전두엽 활성도가 또래 평균에 비해 낮게 나왔습니다.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매일 1시간 산책과 함께 동네 도서관에서 30분 독서, 주 2회 지역 문화센터 강좌, 6개월 뒤 재검사에서 인지기능 수치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힘입니다. 시간은 돈처럼 다시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곳은 결국 인생 전체를 가볍게 만드는 곳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의 시간이 뇌와 몸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쉬는 것은 필요합니다. 변하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내일의 건강을 흐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소비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요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남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불평의 자리, 돈의 감각이 풀리는 자리, 시간을 빼앗는 자리. 이 세 곳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조금 실감이 나시죠.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장소, 의존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저 기분을 풀기 위한 작은 선택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잊기 위해 조금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 순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분이 풀리고 생각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곳에 가야만 마음이 풀리고 그 시간을 가져야만 하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부터 이미 선택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중독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존이란 술이나 담배만이 아닙니다. 도박성 게임, 과도한 소비, 자극적인 영상 시청, 심지어 특정 모임이나 관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의존 패턴을 가진 60대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4배 높고 고혈압과 당뇨 악화 속도도 2.1배 빠르다고 합니다. 사람은 익숙해진 것에 조용히 묶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매우 조용합니다. 서서히 잠드는 것처럼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진행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시간을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식습관 관리가 안 되고 운동을 빠지게 되고 약 복용도 불규칙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보상 회로 문제입니다. 자극이 강한 것에 반복 노출되면 뇌는 그 자극 없이는 보통 상태를 불편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존의 신경과학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지만으로 끊기가 어렵고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것에 더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공허함,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뒤의 허전함, 이런 감정들이 쉽게 자극적인 것으로 채워지려는 경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어디서 어떻게 채우느냐가 남은 건강을 결정합니다. 혹시 지금도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끊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어떤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의존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겉으로는 절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몸의 건강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할 장소. 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이상한 공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두르고 눈빛이 바빠집니다. 지금 사야 한다. 놓치면 손해다.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절약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어느 순간 기준이 바뀝니다.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싸다는 이유로 사게 됩니다. 이것이 왜 건강 문제와 연결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발표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충동 구매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음식 선택에서도 충동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73% 높다고 합니다. 즉,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지키기보다 그 순간 눈에 띄는 것,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어르신께는 특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충동 구매 후의 후회감, 그리고 재정적 불안감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심리적 결과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게 됩니다.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지고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필요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작은 지출이 반복되고 결국 이유 없이 돈이 남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스트레스로 돌아옵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입니다. 싸다는 이유로 물건을 담기 시작하면 집안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 쌓이고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끌려서 선택했다는 감각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질문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지금 분위기에 끌린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건강한 소비 습관, 나아가 건강한 생활 전체를 지켜줍니다. 혹시 요즘 사놓고 쓰지 않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 시작은 아마 이곳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평과 한숨이 모이는 곳,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마음의 의욕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돈의 감각이 풀리는 곳, 재정적 불안으로 이어져 고혈압과 스트레스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시간을 빼앗는 곳, 뇌의 전두엽 활성도를 낮추고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넷째, 의존을 만들어내는 곳, 자기 조절 능력을 무너뜨리고 우울증과 만성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다섯째, 싸다는 이유로 몰리는 곳, 충동 선택 패턴을 만들고 재정 불안과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6번째입니다.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장소, 질투와 비교가 자연스러운 사람들 사이입니다. 이곳은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는 조용히 섞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이야기, 누군가의 생활 형편, 누군가의 성공과 변화. 처음에는 그냥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나는 왜 저만큼 안 되는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자리에서 나온 뒤 기분이 묘하게 처진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정신의학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비교 심리는 60대 이상 어르신에게 있어서 코르티솔 분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이것이 혈압 불안정, 수면 장애, 소화 장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은 사회적 고립을 부르고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2.1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은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삶의 흐름까지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선택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식단 관리도, 운동 습관도, 약 복용도 모두 마음의 안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건강관리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 세대가 이것에 더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족이라는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건강을 해치는 수준이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질투와 비교가 자연스러운 자리에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도 결국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그 공기가 이미 사람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신의 삶이 작게 느껴진다면 그 원인은 능력이 아니라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들 사이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그리고 건강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번째는 질투와 비교의 자리였습니다. 7번째는 겉으로는 따뜻하고 정겨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흐름을 멈추게 만드는 곳입니다. 7번째입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할 장소, 과거 이야기만 반복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그때는 정말 잘 나갔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추억을 나누고 웃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현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미 늦은 것 아닐까?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고려대학교 병원 노인인지 재활센터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 대화 패턴을 가진 어르신은 현재 중심적 활동을 하는 어르신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8배 높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평균 34% 낮다고 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이 뇌를 실질적으로 늙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젊은 시절 힘들게 일하고 자식 키우고 어렵게 살아오신 우리 세대, 그 과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그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배울 대상이지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과거 이야기만 반복되는 자리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르게 현재를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잃으면 미래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화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추억을 나누되 오늘 해보고 싶은 것, 앞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뇌의 활성화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과거를 추억하면서도 오늘의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할 내일을 생각하고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뇌를 살아있게 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혹시 요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을 과거에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과거에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8번째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고 여기는 곳인데 실제로는 치유를 방해하는 곳입니다. 8번째입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장소, 거짓 위로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항상 좋은 말이 들립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원래 다 그래. 들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자주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나친 위로와 공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실제 문제 해결 행동을 취하는데 평균 2.6배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는 순간 감정적인 불편함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어 행동할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진짜 위로는 문제를 직면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위로는 문제를 덮어두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괜찮아, 다들 그래, 나이 들면 원래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안심한다면 그 안심이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건강 문제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주변에서 다 그래, 나이 탓이야 라는 말을 듣고 병원 가는 것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초기 증상 방치율이 49%에 달하고 그중 63%가 가족이나 지인의 위로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뤘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짓 위로가 넘치는 자리에서는 정작 필요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게 되고 필요한 치료를 늦추게 되고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도 흐지부지 됩니다. 진정한 위로가 있는 자리는 다릅니다. 문제를 직면하되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건강 문제라면 병원에 함께 가자고 하고 생활 습관의 문제라면 함께 바꿔보자고 이야기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진짜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혹시 지금 내 주변에서 늘 달콤한 위로만 해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거짓 위로의 자리였습니다. 9번째는 우리 세대에게 특히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위험성을 모른 채 매일 드나들고 계십니다. 9번째입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장소,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 디지털 공간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뉴스, 자극적인 영상, 끊임없이 이어지는 알림. 이 공간에서 우리는 어쩌면 집 밖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보다가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거나 불안해진 경험이 있으시죠? 국립암센터 예방의학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자극적인 뉴스나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에 비해 불안 장애 발생률이 2.7배 높고 수면 장애 발생률이 1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패턴이 지속될 경우 혈압 조절이 어렵고 혈당 변동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디지털 공간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오래 머물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 보여주고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킵니다. 사람이 불안할수록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더 들여다볼수록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건강 관련 정보가 위험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으로 건강 정보를 찾다가 오히려 더 불안해지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 과장된 위험 경고, 상업적 목적의 건강 광고, 이런 것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정작 정확하고 중요한 건강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뉴스나 영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수면 전 2시간의 디지털 차단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연구팀이 이것을 4주간 시행한 어르신들에게서 수면 시간이 평균 47분 증가하고 수면 만족도가 68%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둘째, 건강정보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만 확인하십시오.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학병원 공식 채널, 이런 곳의 정보는 믿을 수 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단체 채팅방의 정보, 광고성 건강 영상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대체하십시오. 가족과 직접 통화하기, 산책하기, 간단한 체조하기, 이런 활동이 뇌와 몸을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세대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셨을 때는 없었던 문제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손주들이 스마트폰만 본다고 걱정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불안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디지털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잡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는 디지털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바뀌어야만 나머지 9가지도 함께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째입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할 장소,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 공간, 바로 명확한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상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장소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상태, 이 상태 자체가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3,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삶의 목적의식이 명확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에 비해 심장질환 발생률이 52% 낮고 뇌졸중 위험이 44% 낮으며 전반적인 사망률도 37% 낮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곧 건강의 이유가 됩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이케이가 이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개념입니다. 일본 장수 마을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고
서울대학교 병원 노화 연구팀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한국 어르신들에게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을 찾는다는 것이 거창한 일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손주들이 밥 먹는 것을 보고 싶다는 소망, 이번 봄에 꽃이 피는 것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 이런 작고 구체적인 것들이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정하는 것, 이것이 뇌를 깨우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님 65세이신데요. 남편 간병을 오래 하시면서 자신의 삶은 완전히 뒤로 미루신 분이었습니다. 간병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에게 권해드린 것이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창가에 화분에 물을 주고 싶다. 오늘은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다. 오늘은 좋아하던 트로트를 듣고 싶다. 이런 작은 소망들이 삶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윤정희님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의식이 건강에 미치는 실제 효과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삶의 방향이 없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나머지 9가지 나쁜 장소에 더 쉽게 끌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삶의 방향이 있으면 불필요한 자리에 덜 머물게 되고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쓰게 되고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만 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10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10가지 장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불평과 한숨이 모이는 곳. 그곳에 머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대신 마음이 편안해지는 조용한 공간을 찾으세요. 두 번째, 돈의 감각이 풀리는 곳. 재정적 불안은 고혈압과 스트레스성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즐거운 자리에서도 마음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빼앗는 곳. 무목적적으로 시간을 보내면 뇌의 전두엽이 약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십시오. 네 번째, 의존을 만들어내는 곳.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건강 관리 전체가 무너집니다. 반복되는 의존 패턴이 보인다면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싸다는 이유로 몰리는 곳. 충동 선택 패턴은 식습관 관리를 방해하고 재정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필요한가를 먼저 묻는 습관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섯 번째, 질투와 비교가 자연스러운 사람들 사이. 만성 비교 심리는 혈압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하고 사회적 고립을 불러옵니다.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비교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일곱 번째, 과거 이야기만 반복되는 곳. 과거에 갇히면 뇌가 늙고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추억은 소중히 하되 오늘과 내일의 뿌리를 두고 사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거짓 위로가 넘치는 곳. 달콤한 위로에 의존하면
정작 필요한 건강 관리를 미루게 됩니다. 진짜 위로는 문제를 직면하게 돕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 디지털 공간. 저녁 9시 이후 스마트폰 화면을 멀리 하십시오.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건강 정보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확인하십시오. 열 번째, 삶의 방향이 없는 상태. 매일 아침 오늘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삶의 목적 의식은 심장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추고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장소가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자주 가는 곳,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보는 것을 하나씩 돌아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도 강조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좋은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매일 드나드는 환경이 나쁘다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환경이 좋으면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모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곳만 바꿔도 됩니다. 한 자리만 피해도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반드시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다왕 걸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주변의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